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원가라는 거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어떤 희생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제품 생산에 투입된 이런 원가 요소들을 다양하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식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빵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료비죠. 그러면 밀가루로 이제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 노무자의 인건비, 이걸 노무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하고 또 설비라든지 뭐 공장의 뭐 임차료, 전력비, 뭐 수도 강열비, 아니 뭐 가스 수도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경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처럼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런 원가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런 원가의 형태가 재료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제조경비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내 말?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재료비랑 노무비랑 제조 경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대요. 그럼 직접비를 직접 원가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간접비를 간접 원가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직접비 또는 뭐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에 투입된 원가이어서 제품에 얼마만큼 원가가 투입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간접 원가라는 건 단어 그대로 공통 원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제품에만 원가가 투입된 게 아니라 A 제품, B 제품 이렇게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원가예요. 그걸 우리는 간접비 또는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장이거든요. 공장. 이게 지금 공장인데요. 자, 이게 지금 공장인데 우리 공장에서는 요 참치김밥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참치김밥도 만들고 있고 김치김밥도 만들고 있어요. 김밥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김치김밥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뭐가 있을까요? 또는 참치김밥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김밥 만드는 거니까 뭐 쌀 재료도 필요할 거고요. 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단무지도 필요할 거고, 뭐 양념 재료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상상해 보면. 근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김치김밥에는 김치 재료가 들어갈 거고요. 참치김밥에는 참치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에 직원이 3명 있는데 A는 김치김밥만 만들고 있고 B는 참치김밥만 만들고 있고 여기서 또 감독자가 이 A, B 농땡이 안 치고 잘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공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 공장에서 이제 김치김밥, 참치김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죠?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재료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도 있고, 뭐 김치, 그 다음에 뭐 단무지도 있을 거고, 뭐 김도 들어갈 거고, 양념도 들어갈 거고, 참치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재료비죠, 재료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A랑 B랑 감독자한테 인건비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노무비죠. 이것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공장 안에 있는 설비나 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월세, 임차료, 또 공장의 전기요금, 또 공장의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재료비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를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자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공장에서 김치 재료비가 지금 투입이 됐어요. 김치 재료비가. 그러면 그 김치 재료는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들리진 않죠, 제 귀에 답변은. 여러분들 내 눈에 없으니까. 자, 여러분, 김치 재료비는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아, 역시 안 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들릴 것 같아서. 안 들립니다. 그쵸, 저는? 자, 뭘까요, 여러분? 직접비죠, 직접비. 왜 직접비예요? 김치김밥에만 들어가니까 직접비죠. 맞죠? 그러면 쌀은, 쌀 재료는 김치김밥에도 쌀 들어가고요. 참치김밥에도 쌀 들어가요. 그럼 이건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간접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참치 재료는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직접비죠. 그건 참치김밥에 들어갈 거니까. 이해했죠? 자, 그러면 노무비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A, B, 그리고 감독자 이 세 명한테 지금 공장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노무비가 나가고 있다고요. 자, 근데 A한테 인건비를 지급한 거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예요? 간접 노무비예요? A는 김치김밥 만드는 데만 투입된 거니까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B는요? B는 참치김밥만 만드는 거니까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그럼 감독자한테 나간 급여는요? 이거는 김치김밥, 참치김밥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감독하는 거니까 이건 공통으로 들어가는 간접비잖아요. 이게 뭐야?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 제품에만 투입돼서 추적이 가능하다면 직접비, 모든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면 간접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조 경비는 어떨까요? 제조 경비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장의 월세, 뭐 공장 기계 감가상각비, 또 여러분 공장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재료비와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통원가 성격이 좀 강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제조경비와 간접 제조경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김치김밥 만드는데 요 삼각 금형 틀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삼각 금형 틀을 업체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만드는데 돈이 들어갔어. 그럼 이 삼각 금형 틀 만드는데 들어간 건 재료비도 농업비도 아니니까 제조 경비야. 그쵸? 그런데 김치김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제조 경비 맞잖아요. 그럼 이건 직접 제조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제조 경비는 간접비의 성격이 강하지만 뭐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제가 밑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원가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는 거예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또 이거를 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려고 아까 1번과 2번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발생 가능성이 아니라 발생 형태예요. 미안해요. 발생 형태.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 그리고 또 여러분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혼재해서 이거 혼재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발생 가능성,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혼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생 가능성이 아니고 발생 형태예요. 이거를 혼합해서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우리 발생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맞죠? 자 그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또 간접 재료비 또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또요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맞죠?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이 발생 형태에 따른 거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걸 혼합해서 분류해 보면 이 6가지가 쪼개질 거 아닙니까?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6가지로 원가를 구분해가지고 원가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최대한 제품 생산할 때 들어간 재료비는 최대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직접 재료비로 추적을 해요. 직접 농업비도 최대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직접 농업비로 추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들 어떤 거 있어요? 나머지들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나머지들 자 간접 재료비 그리고 간접 농업비 그리고 간접 제조 경비 이건 직접비의 성격이에요? 간접비의 성격이에요? 간접비. 그래서 이거를 제조 간접비로 집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직접 제조 경비는 간접비의 성격은 아니니까 따로 직접 제조 경비를 구분합니다. 원래는 원칙은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여기 밑에도 제가 써놨지만 직접 제조 경비 언급이 없는 경우 그냥 이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조 간접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걸 혼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냥 직접 제조 경비는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직접 제조 경비 그냥 없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교재에다가 한번 첨삭해 봐 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그죠?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재료하고 사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둘을 합쳐서 여러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불러요.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요 직접 농업비하고 요 제조 간접비 있잖아요. 직접 제조 경비는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요. 논의의 편의상. 그러면 직접 농업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 이거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재료를 제품으로 이걸 변환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잖아요. 재료비를 제외한 사람의 노동력이나 이런 제조 경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제품으로 이걸 바꿔치기 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원가라고 그래요. 가공원가. 가공원가 또 어떤 책에서는 뭐 가공비 이렇게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재료를 제외한 이런 농업이나 이런 제조 경비는 직접 농업이나 제조 간접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데 들어가는 거. 이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니까 이걸 뭐 전환 원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환 원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정말 단순하게 나왔던 게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도 포함되는 원가 요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직접 농업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양하게 원가를 구분해 놨는데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뭐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요. 그리고 이 발생 형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혼합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밖에 제조 간접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농업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 또는 뭐 전환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요 3가지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단기에 들어가는 총 원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재료비가 100원이고 직접 농업비가 50원이고 제조 건조비가 30원이다. 뭐 직접 제조비는 없었다고 치고요, 그냥.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80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럼 기초 원가는 얼마가 돼요? 100원하고 50원 더하면 그렇죠. 150원이 기초 원가. 그러면 가공 원가는 얼마가 돼요? 50원하고 30원 더하면 그렇죠. 80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 되게 취업에 중요하니까 꼭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교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원가의 기본적인 분류 형태를 한번 분류에 대한 형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